장제원 의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사람이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이게 한마디씩 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그 마음일 것이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윤핵관들 뭐 네 분이 일어나고 싸움을 벌이고 권성동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잡음이 들리자 나는 어떤 공직도 공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나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내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런데 이제 당직도 맡고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과방위원장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두 행안위하고 과방위는, 행안위는 경찰개혁, 과방위는 방송법.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바꿔가지고 KBS, MBC 이런 데에 그 사장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방위원장인데 장제원 의원이 내년 여름에는 과방위원장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내 현안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수도권의 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두 번째로는 MZ세대, MZ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공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수도권, MZ세대, 공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전당대회 심판을 보아야 될 분들이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떤 생각? 한동훈 법무장관을 당 대표에 출마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을 차출할 수도 있다. 전당대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쐐기 박듯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장제원 의원이다. 어떻게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친윤계 의원들 모임 71명이 참여했다는, 예전에는 민들레라고 했다가 그걸 이름을 바꿔서 국민공감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핵심 4인방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윤한홍, 이철규 이 4명을 불러서 저녁밥을 한남동 그 대통령관에서 같이 먹었다잖아요. 그 이후로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제 당무위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장제원 의원하고 당권 주자 중에 김기현 의원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기현과 장제원 연대하고 있다. 김장 연대설도 있답니다. 김기현과 장제원의 연대, 김장 연대.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같다.
이제 그래서 전부 다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놓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당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바꾸자. 아니다.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경선 룰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당원들의 투표를 7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를 30%, 당원들 의견을 70%로 아주 중의하고 그다음에 일반 여론을 30% 반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원들의 비율을 90%로 하자. 일반 여론은 10%만 하자. 아니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데 일반 여론을 뭐 여기에 뭐 덧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당원들 의견 100%로 당대표는 뭐 그리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자는 건 아니잖아. 대통령 후보는 일반 여론도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당대표는 당원들이 모여서 뽑는 건데 왜 일반 여론을 들여다보나? 그래서 100% 당원 의견으로 이제 당대표를 뽑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준석 역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그 일반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작년 6월에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이 이준석은 자기 당 국민의힘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권이나 또는 야당 이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 대신에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찌르고 자당 뭐 이 경선 후보를 비판하고 대통령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그리고 뭐 툭하면 가처분 신청 내고 자기 당의 비대위원이 출범하는 것도 다 방해를 놓고 일반 여론을 등에 업는 당대표를 뽑으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을 반영한 당대표를 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준석을 봐라. 따라서 내년 2말 3초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면 당원들 의견으로만 9대1이 됐든 10대 0이 됐든 당원들 의견으로만 당대표를 뽑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김기현, 권성동, 뭐 정진석 이런 당 지도부는 그래 당원들 의견을 더 훨씬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이 경선 룰을 바꾸자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은 왜 그걸 바꾸려고 하냐? 그대로 놔둬라. 안철수 뭐라고 했냐? 7대3 룰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룰을 바꾸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3류 코미디다.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골대로 옮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경원 룰을 바꾸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바꾸지 말자고 그러고 일반인들에게 그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바꾸자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번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 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